여러분의 토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공명정지의 주식 싹쓸이,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아마 미증 씨가요, 반락해서 개장을 했다가 결국에는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증 씨 상황부터 함께 정리를 해보시죠. 미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이어간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S&P 500 지수는요, 전일보다 18.78포인트 상승해서 올해 신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깜짝 고용 증가 소식에도 시장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로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끝나면서 제조업 고용이 늘어나는 등 일시적인 현상이 반영됐고, 또 전반적인 고용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시장의 판단이 있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상황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몇 거래일 동안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 답답한 지수 흐름을 보였었던 국내 증시였었는데요. 한 주의 마감인 금요일에 코스피가 외인 기관 매수 속에서 1%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2,510선을 회복해냈습니다. 간만에 좀 힘차게 올라간 모습이었고요. 이로써 코스피 지수는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모습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은 2%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해줬습니다. 역시나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준 모습이 보여졌고요. 간만에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시장 전반적으로 온화한 분위기가 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종목별 장세가 크게 펼쳐지면서 화려한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섹터 내에서도 강한 종목이 쉽게 튀어오르는 그런 얕은 수급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의 마감 정리 먼저 해봤습니다. 공명정지위원님과 함께 우리 바닥에서부터 주식 싹쓸이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수익 산타가 되어줘 공명정지위원님과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전략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고민되시는 종목들 지금 먼저 저희에게 접수해주세요. 잠시 후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다리던 공명정지위원님과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 진짜 답답하게만 흘러갔는데, 위원님의 종목들이 날개를 펼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먼저 한 주간의 이슈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예, 제가 한 주 이슈 먼저 정리해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좀 중요한 이슈가 이 비트코인 이슈였던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 이슈 6천만 원 돌파하면서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했죠. 제가 바닥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위메이드, 갤럭시의 머니트리, 제가 다 온라인상에서 움직이기 전에 바닥에 있을 때부터 강추를 좀 해드렸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위메이드 그룹주가 굉장히 핫했죠. 이 컴투스 홀딩스도 비슷한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이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 송병준 의장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 이 회사의 장내 매수가 다 들어왔었고요. 일단 또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고요. 수백억.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차트를 딱 보면은 아직 중장기는 월봉이 과열 신호를 보내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도 내년 1분기 중으로 출시할 예정이고요. 비트코인 상승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또 이제 이 반감기가 오고 있다라는 또 얘기도 들리고 있고, 무엇보다 또 이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뭐 루나 사태, FTX 이제 뭐 폭락 사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거치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해결 국면으로 좀 가다 보니까 좀 불확실성이 좀 완화됐다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건 이거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오고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이루어지면서 역시 가상화폐 쪽도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이제 고용지표가 미국에 발표됐는데, 저는 딱 지표를 발표되는 거 보고 상승세 쪽으로 방향을 틀 것 같은데 일단 급락은 안 나오겠다. 역시나 일단 상승 쪽으로 방향성을 틀고 마감이 됐더라고요. 미국 경기 이제 연착륙 기대가, 만약에 오히려 미국이 어제 고용 쇼크가 나왔다? 그럼 경착륙 우려감 때문에 폭락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시장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위치는 어떤 재료가 나와도 어차피 뭐 고용이 폭발적으로 급증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든 하락 쪽으로 반응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유를 갖다 붙이겠죠. 어제 같은 경우는 연착륙 기대감, 또 고용이 좀 둔화되면 금리 인하 기대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갖다 붙이지 않을까. 지금은 이미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은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락 가능성보다는 어차피 내년도에 시기적인 문제거든요. 금리 인하가 빨리 오느냐 조금 늦게 오느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정시 저가 매수기에만 좀 노리시면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디트랍에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온 디바이스 AI 수혜주들이 굉장히 핫했죠. 그만큼 이제 이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 메모리 디램 관련주죠. 앞으로 이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는 메모리 디램 쪽 SSD, 낸드 플래시 이쪽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 내년도 1분기에는 삼성전자 AI 스마트폰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바일 디램 쪽에 핫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델릭스 같은 경우도 최대 주주가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을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 심텍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고 벌써 한 20% 가까이 올랐죠. 예. 이 기업도 역시 반도체, 모바일 쪽에 이 세계 1위 PCB 기업이다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죠. 예. 세계 1위는 죽지 않는다. 제가 바닥에서 이 텔레칩스도 국내 차량용 반도체 1위 기업 설명드렸었죠. 어떻게 됐죠? 100% 이상 올라가는 기업을 토했죠. 그래서 항상 1위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도 업종 내에서 주도 종목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아직 덜 올라갔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아직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신수해준데 아직 크게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 지분도 늘리고 심텍홀딩스는, 그리고 시설 투자에만 말레이시아 쪽에 수천억, 그리고 공장의 직원 채용도 1000명 가까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본사 내에 6층 건물을 지금 작년도에 완공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1000억 가까이 증설을 하고 있어요. 일단 앞으로 첨단 이렇게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기업들이 역시 내년도 실적 개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AI 수혜주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 부품 이쪽도 좀 중요하겠죠. 무엇보다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제가 1월 달에 강조해드렸던 기업이죠. 이 기업하고 마이크로 컨텍솔 이런 기업들, 또 부품 업체들. 앞으로 이제 디램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부품 업체들도 실적이 급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이크로 컨텍솔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디램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반도체 쪽은 뭐 2번, 3번, 10번, 100번, 10,000번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로 앞으로 중요한 업종이 되지 않을까. 아마 삼성전자가 한번 굉장히 과열 양상으로 갈 때가 내년도 중으로 한번 오지 않을까, 빠르면 상반기에 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이제 자사주를 매도를 할 거예요. 왜? 이 최대 주주의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그러면 눌러놓고 매도를 해야 될까요? 예. 아주 올라갈 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잡았다는 건 아마 내년도 상반기가 삼성전자의 상승세를 주도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역시 반도체 업종 잘 지켜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역시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섹터들이 또 힘차게 힘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AI, 그리고 AI 관련한 반도체, 그리고 또 비트코인까지 정말 가격 상승세가 어마어마하고 관련 주가들의 움직임도 시세가 대단했었는데요. 자, 그럼 이 기세를 다음 주엔 누가 이어갈지 궁금해집니다. 어떤 전략 펼치고 계실까요? 예, 이 반도체가 귀환했죠. 그래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뿐만이 아니고요. 바닥에 있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바닥주를 잘 찾으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지금 바닥권에서 제가 위메이드 그룹주도 설명을 좀 드리고, 이 바닥에 있을 때 지금 좋은 기업들이 아직까지 크게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 위직 스튜디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제가 지난주 한번 강추를 해드렸던 기업인데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정재 씨도 호재가 나왔죠. 앞으로 이 메타버스 쪽도 이슈가 있어요. 내년 1분기에 비전 프로 이슈가 있고요. 역시 반도체 이슈도 내년도 생성형 AI 스마트폰 이슈가 좀 있고, 특히 내년 이제 2분기죠. 4월 달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역시 총선 관련주들도 좀 움직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텐데, 너무 대선 테마만 엮이면 불안하죠. 그래서 심텍홀딩스가 이제 이 반도체 재료랑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좀 금상첨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미국의 고용지표를 좀 해석을 해보면 제가 왜 그렇게 해석을 했을까 궁금하시죠? 일단 무엇보다 이 고용지표의 내면을 봐야 돼요.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조금 상회됐다. 전달에는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이 있었잖아요. 기저효과도 분명히 있는데 정부 의료 부분 쪽에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거든요. 반대로 소매 쪽에 이 일자리 증가는 오히려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고용이 폭발적으로 지금 다시 막 늘어나서 금리 인상 우려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즘에 겨울철이다 보니까 미국도 의료 쪽에 일자리가 소폭 증가했을지가 몰라요. 증가했을지 모릅니다. 일시적이잖아요. 겨울철에 의한 좀 일시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는 게 맞고, 대신 소매 쪽의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건 소비가 지금 그렇게 막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막 그렇게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지금 분명히 둔화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안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인과 내용들을 잘 살펴봐야지 결과는 나중에 오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과정들을 잘 중요시 생각하면서 지금은 이제 금리나 시점이 내년도 빠르면 상반기 정도로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시점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왕의 귀한, 반도체의 귀한, 우리가 얼마나 또 기대해봐도 될 것인지. 이 중에서도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 없는 돈의 흐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가 있을지, 그리고 그 시그널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지 주식싹쓸이 공명정지우 위원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을 집중해서 여러분들 투자 아이디어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시장 이야기 먼저 나눠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먼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화면 정리하고요. 공명정지 위원님의 강의로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식 싹쓸이 오늘도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벌써 이제 2024년도가 이제 오기 시작을 하죠. 2023년도가 엊그제 같은데, 예. 제가 2023년도 이제 들어가기 전에 2022년도 때 12월 달에 해드렸던 얘기가 있어요. 예. 제가 그때 이제 재벌집 막내들을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너무 그때 그 시절을 간접적으로 다시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닷컴 뽑을 때를 지금 그때 떠올렸었거든요.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장미디어, 버추얼텍, 그때 당시 자고 일어나면 막 상한가 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20대 후반 때 초보자일 때 딱 봤었는데 그게 이제 TV를 통해서 딱 보여지더라고요. 야, 분명히 이제 버블 시대가 올 텐데 일단 물줄기를 또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2022년도 하반기 그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이 역시 AI 쪽 반도체 이 물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그 얘기해드리고 나서 2023년도 1월 달에 막 올라갔죠. 그래서 수십 프로, 수백 프로 올라갈 만한 기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물줄기를 바꿀 테마들이 뭐가 있을까? 벌써 시작은 됐죠. 온디바이스 AI와 디지털화폐가 분명히 지금 11월, 12월 달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심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역시 뭐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일단 최근 들어 이 바닥권에서 외바닥,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고 720원 돌파, 지지받고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5일선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지금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100일선, 200일선, 200일선은 좀 맨 밑에 있네요. 이게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완벽하게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겠죠. 근데 삼성전자를 제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2021년도 때 96,0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이 과연 96,000원까지 못 올라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상황은 2021년도 때보다 재료는 차고 넘칩니다. 훨씬 더 많아요. 2021년도 때는 없었어요. HBM이라는 재료가 없었어요. AI 스마트폰의 재료도 그때 2021년도 없었어요. 오직 D램, 낸드 플래시,
그쪽과 폴더블 폰 정도? 근데 폴더블 폰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판매량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역시 앞으로 AI 반도체 시대, 그때 2021년도 때 AI 반도체 쪽에 이 얘기들이 많이 있었을까?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는 엔비디아 쪽의 HBM과 AI 반도체를 턴키 수주 가능성도 좀 열려 있습니다. 그게 내년 1분기쯤에 얘기가 나올 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2021년도 때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착공에 들어갔어요. 미국 공장. 이제는 텔러시 공장이 완공이 돼요. 예. 내년 하반기쯤에 이 공장까지 완공이 되고요. 그때 당시에는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으로 3나노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나노를 2세대 공정까지 내년도 세계 최대 모바일 고객사까지 확보를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파운드리 3나노를 TSMC를 지금 넘어서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그때 당시에는 차량용 반도체가 이렇게까지 지금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막 출발하는 시점. 그런데 2025년도 때 들어가선 제네시스가 이 삼성전자 엑시노스 오토브에 이 AI 반도체를 달고 출시할 예정이에요. 예. 너무 차고 넘치죠. 그때에 비해서 상황이 그러면 지금이 재료가 부족할까? 더 많을까? 훨씬 더 차고 넘치죠. 그런데 96,000원까지 왜 못 갑니까? 예. 가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간다 못 간다를 떠나서 합리적인 이제 생각과 이유를 통해서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올해 삼성전자, 올해 외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뭐일까요? 예.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수혜주들을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고 월봉 상단 추세의 저항권은 어디가 있죠? 저 위에. 제가 이 상단 추세를 지금 여기서는 확인은 못하겠지만 11만 원, 12만 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단 추세가 5만 원대였죠, 여기.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하단 추세 근접할 때, 그럴 때 이제 매수 기회를 노리고 상단 추세 근접할 때 저 위에 이럴 때 매도 기회를 노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평선이 밀집돼 있죠. 예. 갈 길이 멀잖아요. 열심히 내년도에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예. 이격이 벌어지려고 하면 아직도 멀었어요. MACD가 이제 막 0을 돌파하기 때문에 사실상 2021년도 때 그때 저점도 아니에요, 지금. 차트 위치가. 그때는 중간에서 이제 터닝하고 갔던 시점이고 2만 원대 2016년도 때 지금처럼 똑같이 MACD가 0을 돌파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 때. 그때 2만 원대에서 9만 원까지 간 거예요. 매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2016년도 때에서 2021년도 때까지 상승세가 똑같이 전개된다고 하면 20만 원까지 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예. 그래서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삼성전자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위메이드. 이게 이제 디지털화폐 쪽의 가장 핵심주로 제가 설명드렸던 겹이죠. 우하향 3바닥 패턴이 형성이 될 때, 그죠? 이 위치에서는 최고의 기회거든요. 항상 하단 추세 근접할 때. 아니, 여기서 깨질 수도 있습니다. 깨진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돼요. 예. 그런데 깨질 가능성을 좀 적게 봤어요. 왜? 아니, 3만 원대 중반대에서 대기업 쪽에서 지분 투자 200억, SK 플래닛, 그리고 위믹스를 대표이사가 월급 타서 사고, 그리고 의장, 박관호 의장, CEO가 작년도 300억, 올해 300억 위믹스를 매입하는데 과연 여기서 깨질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로열티로만 해마다 1,000억 정도의 자금, 총 5년 동안 5천억을 위메이드 계좌로 입금이 된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맞구나. 이거는 주포 수급도 들어왔고 대기업도 지분 투자 들어왔고 그리고 실적도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기서 바닥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제 쭉 한번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왔죠. 이런 데서 많이 대부분 걸려요. 예. 팔고 안 쳐다보죠. 왜? 경고종목 지정 예고 뜨니까 이제 그때부터 끝났구나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720년 돌파를 시도한다는 건 중장기 본격 상승 전환을 시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받고 내려온 다음에 경고종목 지정 예고가 2주일이면 풀리죠. 예, 그리고 나서 재차 돌파하니까 본격 상승 전환이 이뤄졌던 거죠. 그래서 항상 721선 부근 돌파할 때 그럴 때가 어떻게 보면 중장기는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721선 아래에서 잘만 보면 오히려 밀집돼 있을 때 훨씬 더 먹을 폭이 많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도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20개월 이평선 이제 막 돌파하는 위치에서 MACD가 이제 골든 크로스 상승 화살표
아직 중장기 투자 심리 스토캐스틱 지표도 과열권이 아니죠. 7만 원대가 이 상단 추세 여기 저항권이거든요. 여기. 그런데 이 그 고점을 뚫어버리면 그 다음은 어디냐? 한 5만 원대에서 26만 원대가 있습니다. 3만 원대 잘 잡으신 분들은 만약에 거기까지 가면 8배죠. 8배 수익. 갈 수 있을까? 못 갈 수 있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궁금하면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켜볼 거니까. 왜? 이 기업은 아직 상투 신호가 나오지 않았어요. 전혀 과열 신호가 안 보이잖아요. 월봉 차트를 봐도 그렇고 일봉 차트를 봐도 그렇고 재료도 아직까지도 앞으로 나올 만한 재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여기에 주목을 해요. 디지털 화폐는 왜 가상 자산을 자체적으로 발행한 기업을 봐야 될까? 투트랙으로 갈 수 있거든요. 가상 자산 가치가 뜨면 역시 이 회사의 또 실적에 나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가적인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진짜 우리가 지금 돈을 원화도 쓰고 뭐 달러도 쓰고 이런 것처럼 게임 시장에서 위믹스를 주로 이제 이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달러처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것처럼 게임 시장에서 위믹스를 모든 게임 회사들이 이제 다 쓸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전개가 되면 공용 통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믹스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뜨겠죠.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저는 위메이드를 지분을 확대하지 않고 위믹스를 지분 확대했다는 거에 좀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주목. 이 미르 IP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삼국지, 수호지 같은 이런 경전에 가까운 IP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정도 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미르M이 내년도쯤에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예사롭지 않죠. 중국이 가장 전 세계 게임 시장이 큰 시장인데 거기를 이제 또 뚫어버린다는 거는 앞으로 회사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메이드 월봉 차트 봤을 땐 상단 추세는 저 위에가 있습니다. 아주 밀집돼 있어요. 이평선이 밀집돼 있다는 거. 밀집돼 있다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밀집돼 있다가 내렸다 갈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는 건데 일단 그리고 또 추세 깨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아직 밀집돼 있다는 건 도전해 볼 수 있는 폭 자체가 아직도 많이 열려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위메이드 설명 마치고요. 심택홀딩스. 이 기업을 제가 지난주 강조해드렸죠. 쓰리바닥 션하는 걸 보고 우하향 쓰리바닥도 있는데요. 이렇게 우상향 쓰리바닥도 있어요. 원래 제가 좀 더 일찍 봤으면 여기 쓰리바닥 션 할 때 딱 베팅하는 거예요. 위메이드처럼. 그러고 나서 1차 상승 파동 조정받고 2차 상승 파동 720원 돌파가 임박돼 있죠. 720원 돌파가 임박돼 있다는 건 뭐라고요? 본격 상승 전환을 시작하려고 한다. 갈지 못 갈지 정답은 없지만 항상 돌파 시도를 한다는 거 이제 시작되려고 그러는데 거래량이 늘 때. 근데 이 심택홀딩스 같은 경우 정치 테마로도 엮이는 모습이 나타났죠. 온디바이스 AI는 모바일 디램 쪽에 가장 지금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왜? 생성형 AI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매출의 90% 이상이 모바일 쪽에 메모리 쪽에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심택홀딩스 앞으로 또 이제 뭐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도 올 거고 결국에는 AI 반도체 시대가 오면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건 메모리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HBM도 그렇고. 그래서 이 심택홀딩스 같은 경우가 이미 자회사 시설 투자와 함께 말레이시아 쪽에 어마어마한 공장을 증설을 했고요. 전 세계 20% 이상, 물량의 20% 이상을 이 회사에서 더 담당할 수 있고 급증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심택홀딩스의 상단 추세가 여기가 있습니다. 하단 추세 이제 5개월 평선 회복 안착. 이 정도 위치에 있어요, 지금. 완전히 밀집돼 있네요. 먹을 수 있는 폭 자체가 많이 있잖아요. 밀집돼 있으니까. 그때보다 더 밀집돼 있네요, 여기보다. 여기는 이격이 조금 더 벌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이평선들이 완전히 몰려 있습니다. 진짜 완전히 눈, 코, 입이 몰려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몰려 있어요. 확 펼쳐지면 돼요. 그럼 다시 정상화되는 거죠. 확 펼쳐질 거 아니에요, 이제. 가면. 20개월 이평선 뚫어버리면. 파라볼릭 빨갛게 나오고 20개월 이평선 돌파. MACD 빨갛게 나오고 투자심리 50 이상 올라올 거고 스토캐스틱 지표 지금 50까지 올라오고. 그러니까 지금 딱 내년 1분기 이슈가 온디바이스 AI 이슈가 있어요. 삼성에. 그런데 내년도 1분기에 또 총선 이슈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완전히 부합되는 지금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한 해에 매출이 2조 가까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3천억 가까이 나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 PCB 업체 1위다. 근데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 특히 모바일 DRAM 쪽에 업황이 좋아진다. 그러면 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가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고민되시는 종목들 지금 바로 접수해주세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순차적으로 고민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자함에 있는 고민 중에 하나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고민 종목 보도록 하죠. 엑스페릭스 보도록 할게요. 이분의 매수 가격 보니까요. 6,850원에 비중 20% 두고 계십니다. 최근에 이민청 관련한 테마를 타고 엑스페릭스가 바닥에서부터 움직여졌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더 홀딩해도 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공명정지위원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닥 좋아하시잖아요. 예. 엑스페릭스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기업은 최대 주주가 좀 변경이 돼가지고 한번 크게 뛰었던 기업인데 제가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은 아직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테마성, 이민 정책 테마성으로 가는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차트가 밀집돼 있죠. 6,000원대에서 봤다는 건 완전히 바닥권에서 봤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721선은 저 밑에 3,000원대 중반대가 있습니다. 사실상 바닥 대비 더블 정도 올라온 거예요. 100% 정도 올라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약간 공격적으로 보는 위치인데 선거 테마주들은 솔직히 정답이 없어요. 뭐 어떤 식으로 또 움직일지는 앞으로 뭐 총선 또 흐름에 따라서 또 바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방법이 없죠. 공격형으로 철저하게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매매를 한다? 5일선이 지지권이 6,200원대죠. 그러니까 6,2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5일선 매매 전략을 이어나간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부채가 높은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부실주 관점에 있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직 실적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부채는 없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엑스페릭스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민청과 관련한 이슈를 타고 테마성을 타고 있는 만큼 공격적으로 보지만은 6,200원 5일선 이탈 없이 이 추세를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중 20% 두고 계시는데요. 꼭 수익으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엑스페릭스 함께 풀어봤고요. 자, 이번엔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삼성물산 삼성물산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과 비중 알려주세요. 13만 2,500원에 20%. 13만 2,500원 매수 가격에 비중 20% 두고 계십니다. 예. 예,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소리가 너무 수화기를 가깝게 대고 계셔서요.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조금만 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저희 삼성물산 바로 공명정지위원님과 함께 알아볼게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삼성물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 지금 13만 2천원대에서 보셨다고 하는데, 예. 일단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예, 제가 두 가지를 다 설명을 드릴 텐데, 예. 일단 단점부터 먼저 그래도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더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단점은 뭐냐면, 이 기업은 일단 건설회사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 때문에 좀 움직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본업은 건설업종이 요즘에 업황이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다 예.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단점이에요. 본업으로 잘 가야 되는데 본업이 예. 아닌 다른 걸로 때문에 주목을 받는다.
예. 자기 본업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삼성물산은 또 그거는 단점이긴 한데 장점은 대신 삼성전자가 뛰면 지분 가치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또 예. 부가적인 부분은 국내에만 하는 게 아니고 네옴시티에도 수주전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해외 시장에 진출한다는 부분은 그래도 장점의 부분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단점보다는 그래도 장점이 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왜? 삼성전자 지분 가치와 네옴시티의 가치가 지금 건설업종도 어차피 붕괴되지만 않으면 그렇게 급격하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예. 일단 내년도 총선도 또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건설 쪽이 뭐 지금 당장 붕괴되게 놔두지는 또 않을 것 같고요. 차트를 딱 보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무슨 신호예요? 721선 돌파 지지받고 가죠. 뭔가 지금 이제 본격 상승 전환이 시작되려고 하는 지금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왜? 침체권 밀집 국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3만 원대에서 사는 게 아니고 저 밑에 10만 원대 부근에서 샀으면 투자자분은 721선 아래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밀집 국면에서 산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21선 일단 지금 돌파 지지받고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은 추가 상승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월봉도 꼭대기권이 아니에요. MACD가 이제 막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려고 하고 투자 심리도가 이제 50 이상 올라온다는 건 변곡점에서 터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파라볼릭도 이제 기조가 하락 기조는 상승 기조냐를 보는 건데 밑에서부터 파라볼릭이 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장기 60개를 이평선 뚫어버리면 추가 반등을 누리면서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이 16만 원대거든요. 일단 거기까지 바라보시면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는 좀 경계구간으로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1만 7천 원 이 라인대가 지금 이전 저점 721선 부근이기 때문에 거기가 지지권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증시 흐름상 내년도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삼성물산 이렇게 함께 풀어봤습니다.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11만 7천 원에 대한 지지 여러분들도 같이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고민 종목들 함께 풀어봤고요.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공명정지위원님과 함께 종목 분석에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싹쓸이 종목들 한 주간의 이슈를 타고서 더 큰 날개짓을 펼쳤습니다. 종목들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던 종목들도 보면은요, 비트코인과 관련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지난주 전략이었던 심텍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가 바로 나와줬었던 심텍홀딩스인데요. 먼저 살펴볼게요. 예, 심텍홀딩스 벌써 상한가까지 올라왔네요. 상한가예요. 바로 말씀드리고 상한가까지 왔습니다. 심텍홀딩스는요,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올 것 같은데 주도주가 뭐가 될까 앞으로 찐수혜주, 가짜 수혜주 말고요. 디램 쪽 관련주 중에서도 가짜 수혜주들이 있어요. 주포들이 올라갈 때 더 매수를 해야 되는데 최대 주주가 대량 매도를 해요. 사장, 부사장급들이. 그러면 이제 그때는 경계 구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변성은 테마주로 올라간다? 못 보는 거거든요. 심텍홀딩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치 테마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아직 뚜껑은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내년 1분기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라면도 마찬가지죠. 일단 뚜껑을 열어보고 냄새를 맡고 맛있을 것 같으면 더 먹어야죠. 그런데 뚜껑을 열었을 때 뭔가 탄 냄새가 난다.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겠죠. 근데 아직 뚜껑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반등 기대감을 열어두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차트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심텍홀딩스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수익을 묻어놓고 좀 많이 키워가는 그런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이 시간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죠. 바로 움직임이 나와줬었던 심텍홀딩스였고요. 지난주 전략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종목이 바로 움직였는데요. 펜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좀 비슷해요. 심텍, 펜텍. 예. 펜텍 역시도 바로 28%의 상승 구성이 나와줬어요. 예. 이 펜텍 같은 경우도 장중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왜 들어갔느냐? 앞으로 카메라 모듈 쪽의 장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카메라가 앞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나 이제 XR 시대가 오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지 몰라요. 지금은 스마트폰 쪽에만 집중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큰 시장이 열린다는 거죠. 내년 1분기에 애플의 비전 프로가 지금 이제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기랑 5조 원대 수주 계약서 얘기가 나오죠. 이게 삼성전기랑 협력회사거든요.
거기 LG노텍 쪽도 독보적인 협력회사고 거기에 반도체 장비까지도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협력회사거든요. 실적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 50%대를 육박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삼성전자가 한 20%가 안 나오거든요. 올해는 거의 뭐 한 자릿수예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건 자기가 어떤 자본,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을 아니 말로 100억을 투자했어요. 그럼 많이 남겨야 되잖아요, 이익을. 10억이 남았다. 그러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가 남았다. 50억의 이익을 내는 거죠. 들어간 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내야지 그 기업이 굉장히 가치가 높다. 잘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장사를 뭐 미친 듯이 잘하고 있죠. 50%대.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올해 예상 실적 대비도 그렇고 작년 실적 대비도 그렇고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150원대에서 사내이사가 장내 추가 매수 들어오고 그리고 최근 들어 연기금 쪽에서 20만 주 넘게 매수가 들어오고 수급이 굉장히 좋거든요. 밀집 국면에서 이제 막 정벨 상태 이제 뜨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위치에서는 아직 뭐 매도를 논할 시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거래량이 없이 정상적인 단기 기간 조정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한국컴퓨터도요. 막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이제 바닥권에서 뭐 크게 밀릴 만한 위치도 아닌 것 같고요. 5,000원대에서 4,500원대 사이가 적정 매수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에스코넥 같은 경우도 크게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자사주 매입을 30억 더 한다라고 공시가 나왔죠. 예.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이 사우디 쪽에 1차 전지 쪽에 60억 자회사 지분 투자 더 한다라고 얘기 나왔거든요. 자회사 지분 이제 약 사실상 100% 정도. 올해 뭐 어마어마한 지분을 늘리고 시설 투자와 함께 자회사 지분을 늘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자사주 매입이 들어올 거예요. 예, 그럼 다음 주 이제 한 1개월 정도 자사주 매입이 끝나면 아마 내년도부터 다시 상승세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기업들부터 해서 뭐 강고 못 간 기업들 꾸준하게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 크게 날아갈지는 나중에 역사가 아마 얘기를 해줄 겁니다. 어반 리튬, 예전에 리튬포어스죠. 네, 그 기업도 제가 바닥에서 한 8배, 9배 정도 올라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바닥에서는 항상 주포들이 잔뜩 들어오는 기업들은 대량으로 매집하는 기업들 크게 가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실리콘투도 날아갔던 거고 5배 올라갔죠. 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펜텍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바닥에서 매집이 차근차근 잘 이루어지고 튼튼한 이 토대를 가지고 상승세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펜텍의 흐름 같이 성장하는 거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펜텍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기술 투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에 전략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천만 원 넘어서면서 대단한 시세 펼치고 있는데 우리기술 투자의 시세도 대단했습니다. 지금 81%의 상승폭이에요. 어느덧. 예, 지금 제가 디지털화폐 쪽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위메이드 우리기술 투자, 사실상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도 제가 온라인상에서 이미 다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뭐 연초에 유명하죠. 갤럭시 SM은 제가 강추해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상한가 들어가면서 100% 가까이 올라갔었거든요. 그게 다 주포들이 매집 들어왔던 기업들이에요. 최대 주주 조현준 회장도 매집 들어오고 우리기술 투자는 대신 뭐 주포가 잔뜩 매집 들어온 기업은 아닌데 워낙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핫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바닥권 이미 지났죠. 721선 6,3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이제 내년도 1분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예정이니까 아마 그때까지만 바라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 기업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나오기 전까지 우리기술 투자에 대한 시세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1% 상승폭 정말 대단하고요. 자, 이어서 가상화폐 관련한 모멘텀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위메이드 플레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의 전략인데 벌써 48%의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최근 시세가 진짜 가파르게 나오고 있어요. 예, 제가 위메이드를 설명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원래 또 같이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뒤늦게 제가 좀 강조를 좀 해드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대신 위메이드 플레이도 원래 10월 말부터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한 7, 8천 원대 있을 때부터. 사실상 한 100% 가까이 올라간 종목인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 정고점을 뚫었거든요. 그러면서 강력한 저항권이었어요. 왜?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됐던 게 13,000원대였거든요. 예. 그 고점을 이제 뚫어버렸다는 건 이제 그 라인대가 지지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라인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 위에 721선 19,900원 돌파에 초점 맞추면서 지금은 추가 반등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 돌파하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점 돌파에 대한 신호
경신해가는 모습 같이 지켜볼 수 있겠네요. 위메이드 플레이 봤고요. 저희가 이전에 챙겨봤었던 전략이 바로 위메이드입니다. 이 종목은 100% 넘는 상승폭이 나왔어요. 130%의 상승폭, 위메이드 같이 보죠. 네, 위메이드 제가 벌써 설명드린 131% 가까이 올랐는데요.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밀집 국면에서 아직도 차트를 딱 한눈에 딱 볼 때 바로 들어올 때 느낌이 있어요. 아직도 밀집됐네. 아직도 차트가 너무 이쁘구나. 만약에 2021년도 때처럼 차트가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으면 그때는 차트가 굉장히 무서워 보일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 무섭다라고 보는 차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재료가 남아있는 만큼 지금도 단기 등락은 중장기는 감소하시면서 역시 6만 원대가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아직 고점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6만 원대 지지권 잘 체크해 보면서 위메이드 130% 넘는 상승폭이 나왔는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 함께 지켜봤고요. 저희 쓰리바닥 참 중요합니다. 새로운 전략들 이제 하나씩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종목 공개를 해주시죠. 예, 고스트 스튜디오를 좀 설명 들어보겠는데요. 네. 이 기업은 뭐 재료가 뭐 여러 가지들이 너무 많아요. 엔터 사업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주원 씨의 소속사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 기업은 웹툰, 웹소설 이쪽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게임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죠. 자체적으로 가상화폐도 발행한 기업이다 보니까 자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 일단은 가치도 있고 무엇보다 자사 주매입만 310억 가까이가 들어왔어요. 2만 원대 그리고 13,000원대에서 총 310억이 2년 동안 들어왔죠. 신뢰성 있는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면 고스트 스튜디오도 찐바닥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이 차트를 보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5개월 이평선 회복 안착. 실적 대비도 지금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사실상 완벽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저가 매수 기회만 잘 노리면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200일선을 이제 막 돌파하고 있는 만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봐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매력이 진짜 많은 종목입니다. 엔터, 웹툰, 웹소설, 게임, 가상화폐까지 종목에 대한 매력이 이렇게나 많고 바닥에서부터 준비도 하고 있는 고스트 스튜디오인데요. 가격 전략은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예, 마이크로 컨텍스트를 좀 설명 들어볼게요. 이 기업은 반도체 소켓 업체인데요. 이 반도체 디램 수요가 더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소모성 부품 업체다 보니까 실적이 급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바일 메모리 쪽에 디램 쪽에 업황이 좋아지고 있을까를 이 기업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디램 쪽 업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 기업을 통해서만 해도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정도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지금 현재 실적 대비 그렇게 고평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 바닥은 지났지만 어느 정도 주도주 관점에서 앞으로 꾸준한 관심 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이후에 있을 온라인 방송 9시에 제가 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온라인 방송 9시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서도 반도체에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이크로 컨텍스트에 대한 앞으로의 향방 기대가 커집니다. 가격 전략은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계속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넘어왔네요. 이번엔 어떤 전략일까요? 예, 이번에는 일단 피델릭스라는 종목을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 예. 이 모바일 디램 쪽에 제가 온디바이스 AI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이 피델릭스 같은 경우도 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거든요. 대신 이제 중국 쪽에 진출해 있는 기업인데 SMIC 같은 이제 중국의 좀 메모리 업체 뭐 이런 쪽에 이제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설계 쪽을. 그런데 이제 최대 주주 대상으로 삼자배송 유상증자가 들어왔어요. 1,000원대 초반대에서. 그러니까 1,000원대 초반대가 좀 바닥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신 단기는 지난주에 상한가 들어갔죠. 지금 추격하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대신 상한가를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은 시가 뜨고 번쩍거릴 때 단기는 어느 정도 단기 급등 정도가 충분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중장기는 또 바닥권에 또 아직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자세한 투자 전략은 온라인 방송 9시에 제가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그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이 좋은지 또 상한가도 기록했었던 피델릭스입니다. 가격 전략을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잡아볼 수 있는 건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놓치지 않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피델릭스까지 만나봤고요. 자, 어느덧 저희 마지막 전략 만나볼 차례네요. 예, 제가 이 기업을 좀 설명드리려고 시간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예, 위지 윅스튜디오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정재 씨, 정우성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떻게 딱
재료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이미 금요일 날 이미 이제 시작되고 나서 이 재료가 나올지는 몰랐어요. 나올지는 몰랐는데 이상하게 재료가 나올 것 같았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역시 수급과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무상증자 3주와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다. 50억. 요거는 예사롭지 않다.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무상증자 대규모로 하고 그러면 이게 성공투자 방정식이거든요. 왜냐면 가장 좀 어느 정도 좀 적은 돈으로도 주식수를 가장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상증자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다는 건 지금 주가가 싸다라고 회사에서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포수급이 또 들어온 거고 두 가지를 통해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업이 있었죠. 실리콘2가 작년도에 제가 3,000원대 이하 2,000원대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2,000원대에서 한 20% 가까이 밀렸다가 나중에 대박이 터지는 기염을 토했었죠. 5배 올라갔습니다. 주포가 잔뜩 매집 들어오니까 5배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지익 스튜디오도 이런 재료와 함께 시가가 뜨고 상한가 못 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주포가 들어온 다음에 매집이 이뤄진 거예요. 위쪽으로 방향을 이미 잡은 거예요. 중장기 바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사이더스 제작사까지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로커스 쪽에 지분 투자를 좀 하면서 로커스는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죠. 이 빨간 구두 같은 애니메이션도 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 기업의 공동 대표이사로 들어가요. 이 위지익 스튜디오의 대표이사가.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컨텐츠 쪽에 굉장히 핫한 이슈가 또 나올지 모르죠. 재벌집 막내들 제가 가장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요. 이 회사 자회사가 만든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벌집 막내들, 제2의 또 재벌집 막내들이 나올지도 모르고요. 실적이 좋아요. 올해 3분기까지 이제 누적 순이익이 200억 정도 대폭 흑자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이 기업도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성공투자 방정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팩트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지익 스튜디오도 제가 지난주 아닌 말로 정신 나간 듯이 저는 금요일 날 장 끝나기 전에 정신 나간 듯이 봤어요. 그냥 이거는 무조건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아실 거예요. 지난주 평일 날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딱 3가지 종목이 있어요. 무상증자 대규모 자사주 매입 콜라보. 실리콘2 대박 터졌죠. 이 위지익 스튜디오 대박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HB 솔루션도 무상증자 3주에다가 자사주 매입 50억, 거기 12취득 120억까지 지분 늘려놨기 때문에 분명히 대형 재료가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료가 이렇게 분명히 나오거든요. 바닥에서는요, 항상 큰 재료 갖고 있고 대량 거래 터진 기업들을 잘 보시고 최대 주주가 대량 매집한 기업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위지익 스튜디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돈의 흐름, 이유 없는 돈의 흐름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위지익 스튜디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챙겨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 공개 방송 놓치지 말고 챙겨보셔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공명 정지우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부지런히 전략들 챙겨봤습니다.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위원님의 전략 좀 더 디테일하게 챙겨볼 수 있죠? 연간 베스트 대상 2연패를 지금 달성을 했는데 지금 이 위메이드가 잭팟이 터졌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연초부터 해드렸어요. 수십 프로, 수백 프로 올라갈 만한 기업들이 많이 터진다. 1분기 어마어마하게 터졌거든요. 아마 내년 1분기가 그러할 것 같아요. 물줄기를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속속 수십 프로, 수백 프로가 위메이드뿐만이 아니고 위메이드 플레이뿐만이 아니고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상 방송 신뢰하시면서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MTNW 2년 연속 대상 어드바이저이신 공명정지 위원님의 공개 방송 잠시 후 시작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MTN밴드 검색해보세요. 첫 번째 링크 따라 홈페이지 오실 수 있고요. 빨간색 버튼 방송 중 글자 클릭하시면 공명정지우 위원님의 공개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 가격 전략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주식 싹쓸이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